안녕하세요. 예술놀이로 우리 아이의 잠재력 키우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 시드앤그로우의 대표 김민지입니다. 3강에서는 효과적인 칭찬의 언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옛말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말이 있죠. 칭찬을 듣고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은 정말 듣기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전 강의에서 이야기했듯이 아이들은 정서적인 인정과 그리고 부모님들과 양육자들의 긍정적인 지지와 칭찬을 가지고 자라갑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칭찬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강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효과적인 칭찬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예술놀이를 통한 공감과 칭찬은 아이의 잠재력을 키우고 또 아이의 성장에 좋은 양분이 됩니다. 효과적인 칭찬의 방법은 무엇이며 언제, 얼마만큼의 칭찬이 아이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칭찬은 아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칭찬은 자신감과 동기를 이끌어내고요. 끈기와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칭찬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단계적인 공감과 칭찬이란 아이의 손 또는 아이의 반응이나 행동을 따라가며 해주는 칭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만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함께 관찰하고 들여다보면서 아이가 뭘 발견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보면서 신기해하고 놀라워하는지,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영유아 시기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가 색연필을 꺼내어서 손에 쥐고 종이에 줄 하나를 그었을 때 우리는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아이가 손에 힘을 주고 색연필을 쥐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때 어느 부모도 이 아이에게 아니지, 색연필은 이렇게 잡는 거야. 똑바로 잘 잡아보자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가 주먹을 꽉 쥐고 색연필로 그은 한 줄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말합니다. 우와, 노랑 애벌레 한 마리가 되었네. 아이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죠. 아이는 신이 나서 또 그리고 또 그립니다. 그렇게 아이는 손의 힘을 길러갑니다. 또 마음의 힘도 함께 길러갑니다. 아이가 노란색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다가 어느 날 빨간색 색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동글동글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기대입니다. 아, 이번엔 뭘 그릴까? 이번엔 어떤 모양을 그릴까? 공감이란 아이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바라보고 함께 느끼는 것, 몸을 낮추어서 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대로 보아주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아이가 느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느낌과 경험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단계적인 공감은 아이보다 앞서지 않고 아이의 손과 아이의 말을 따라가며
아주 작은 보폭으로 걸음을 걸을 때 가능합니다. 작고 세심한 것까지 발견하고 관찰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를 한 걸음 멀리에서 바라보기도 해야 합니다. 아이의 활동과 모든 성장 과정의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지금 이 예술놀이가 그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숲과 아이의 나무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를 따라가면서 아이가 경험한 것을 칭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해 아이가 발견한 것, 아이가 생각해낸 전략 또는 개선된 부분, 아이의 시도와 도전, 그러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아이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다 뒤로 하고 결과물만 가지고 하는 칭찬은 결국 아이를 결과에 집착하게 합니다. 결과에 집착하는 아이들은 자신의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고 실패할 것 같은 어떠한 상황에서 쉽게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노력과 과정을 칭찬해주면 아이는 난 노력하면 해낼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과 함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실패 앞에서도 쉽게 굴하지 않는 그러한 아이로 성장합니다. 아이의 행위 자체에 대한 인정과 칭찬은 아이가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가지게 합니다. 칭찬이란 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 모두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연스럽고 온전하게 되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습관처럼 하는 칭찬 또는 건조한 칭찬은 오히려 우리 아이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칭찬하고 싶으시다면 아이가 부모의 칭찬 속에 푹 잠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는 아이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충분하고 온전하게 칭찬해 주세요. 이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잘했어. 이건 온전한 칭찬이 아닙니다. 온전한 칭찬이란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하는 칭찬이 아닌 전부에 대한 칭찬입니다. 간혹 충분히 칭찬을 한 후에 우리 아들 다음엔 더 잘해보자. 다음엔 조금 더 잘 그릴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아이의 행동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렸던 그림, 오늘 만들었던 것들을 보고 떠올리면서 그것과 함께 재미있었던 순간 또는 위기를 극복했던 순간 또 아이가 의외의 것들을 스스로 발휘했던 그러한 순간을 기억하고 더 이야기해야 하는 시간에 아이는 그 다음에 대한 부담을 먼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예술놀이 또는 예술 활동은 아이에게 더 이상 즐거운 것이 아니게 됩니다. 다음엔 더 잘해야 돼. 다음엔 더 멋진 작품을 만들어야 해. 나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 이것은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바른 동기부여 과정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자신이 그렸던 그림을 펼쳐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참 잘했다라는 것들도 발견하고요. 이거는 조금 아쉬운데 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것들도 아이들은 발견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피드백할 줄 아는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강한 동기부여가 되어서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강하고 좋은 도구가 됩니다. 온전한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또 무분별한 칭찬을 피해야 합니다. 아이는 자신의 성취와 그 과정 속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부모의 반복적이고 단순한 칭찬이 지속되면 아이는 부모의 반응을 살피거나 그 반응에 의해서 안심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한 칭찬이란 잘했어 와 같이 주어가 없는 칭찬을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아이에게 말씀해 주세요. 또는 느끼는 점을 언어로 표현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풍잎이 떨어진 걸 그렸네.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여기에는 갈색 나뭇잎도 있네. 이걸 보니까 진짜 가을이 온 것 같아. 방금 제가 한 말 중에 잘했어 라는 말이 있나요? 아이의 그림 또는 작품을 감상해 주세요. 간혹 알아볼 수 없는 것들을 그렸거나 아이가 만들었다면 궁금해하면서 아이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이도 생각하지 못했던 작은 부분을 발견하고 물어봐 준다면 아이는 자신의 활동에 우리 엄마가 관심이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관심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긍정적 경험이 됩니다. 이렇게 예술놀이를 통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한 아이들은 자신의 숨은 잠재력을 발견하게 될 뿐 아니라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힘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타인과의 기분 좋은 경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 실패 앞에서도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 또 성취하고자 하는 자신감 등 예술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나아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의 언어 중에 한 가지는 아이의 말에 집중하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의 말을 귀담아서 끝까지 들어준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는 것, 예술 치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만날 때마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저에게 꺼냈는데, 하루는 아빠와의 에피소드를 신이 나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리에도 앉기 전에 아이는 급한 마음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다른 날처럼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뒤로 출장을 마치고 일주일 만에 돌아오신 아빠가 쓱 지나가셨다고 해요. 아빠가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아이에게 했다고 합니다. 너 저번에 그거 만들던데 오늘 또 만드네? 이렇게 아이에게 툭 한마디를 던지듯 이야기하고 아빠는 아이의 뒤로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하면서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블록놀이를 하고 있는데 아빠가 지난번에 만든 거랑 똑같은 건데 또 만드네? 라고 말했다는 이 이야기가 어느 지점에서 아이를 울게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자기가 너무 감동해서
우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이 아이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궁금해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대답하기를 우리 아빠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내가 뭘 만들었는지 아빠는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빠가 저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블록으로 뭘 만드는지, 내가 어떤 것들을 또 만들어내는지. 그런데 우리 아빠는 다 알고 있었어요. 아닌 줄 알았는데 아빠도 저한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기다리고 또 기대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관심과 칭찬의 한마디가 아이들은 너무 고픈 거예요. 잘했어, 최고야, 멋져. 그런 한마디보다 우연히 우리 아이를 향한 그 관심의 말들, 관심의 언어들, 표정들, 표현들, 그리고 손짓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칭찬, 부모님들의 관심, 그것이 어떠한 말로든 또는 어떠한 행동으로든 또는 어떠한 눈빛으로 우리 아이를 향하고 있는지 아이들은 고스란히 다 느끼고 있고 다 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고 더 많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건 우리 아이들인지도 모릅니다. 부모님들을 향한 아이들의 마음처럼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를 향해서 깊은 관심과 칭찬의 마음을 쏟아주세요. 어떤 것이 좋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떤 말이 좋을까 가장 좋은 말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 따뜻하게 안아주고 수고했지 라고 하는 한마디,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서 만들어 온 작은 종이 한 장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기뻐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세요. 아이가 어떤 생각으로 그 그림을 그렸는지, 어떤 생각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었는지, 또는 어떤 생각으로 멋진 작품을 만들었는지 한번 질문해 주세요. 칭찬하기 위해서는 질문해 주셔야 합니다. 칭찬하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궁금해 주셔야 해요. 아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엄마의 질문을, 아빠의 질문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이의 생각과 아이의 마음을 깊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우리 아이가 엄마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지, 우리 아빠가 나에게 이런 표현들을 했지 라고 하면서 살면서 어느 날, 성장하면서 어느 날 그 말들과 그 행동들, 그 눈빛을 기억하면서 더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양분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강 효과적인 칭찬의 언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강의 첫 시작에서 이야기했듯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칭찬은 우리 아이들을 춤추게 합니다. 칭찬은 우리 가족들을 더욱 건강하게 합니다. 칭찬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어린 시절의 가장 큰 행복은 아주 작고 사소하지만 칭찬을 받았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고 그때 느꼈던 그 감정과 느낌, 그리고 그 기억은 어른이 되어서까지도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기억을 가지고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 기억을 가지고 모든 순간순간 마주하는 모든 것들 앞에서 더욱더 당당해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참 괜찮은 아이라는 것, 내가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것, 그 기억으로, 그 힘으로 우리 아이들은 또다시 도전하고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무언가 해냈을 때 조금 아쉽다, 조금 부족하다, 하지만 이것도 좋아, 충분하지, 이러한 말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더 좋았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만든 또는 그린 어떠한 예술 놀이의 그 모든 작품들이 우리 아이가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직접 고민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아이가 예술 놀이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고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하더라도 아이에게 독려할 수 있는 말과 실패에 대한 슬픔보다는 실패를 했을 때, 실패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다시 한번 일어나서 도전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을 향하고 어떤 것들을 꿈꾸면서 아이가 다시 성공을 향해서 또는 더 나은 자기의 시간들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지 지금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께서 더 좋은 고민과 더 좋은 생각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4강에서는 예술 놀이의 필수 요소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